근데 제가 그 뒤에 구봉 송익필 선생을 써놓은 게요. 요거까지 보고 좀 쉬죠. 구봉 송익필 선생의 사단 칠정론을 우리는 왜 관심 가져야 되냐면요. 인심도신론과 사단 칠정론을, 그러니까 지금 조선 성리학자들이 제일 관심 있게 연구한 게 인심도신론과 사단 칠정론이에요. 근데 사단 칠정론 가지고 많이 싸운 이유는 인심도신론보다 중요해서가 아니라 사단 칠정론에서는 이견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갖다 붙이다 보니까 이제 사단이나 인심 넣을 거냐 말 거냐 가지고 또 뭐 싸우게 되고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인심도신론은 훨씬 중요한 거죠, 당연히. 그런데 구봉 선생은 태계 선생의 스승뻘의 친구라고요. 친구인데 스승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구봉 선생 지적받으면 율곡 선생 이론이 바뀝니다. 그래서 지적받아서 많이 바뀌었어요. 율곡 선생 이론이. 바뀌었는데도 지금 율곡 선생 이론대로라고 하면요. 이거예요. 보세요. 인심이라는 걸 율곡 선생은 독자적으로 인심을 남겨두려고 하지 않았죠. 뭐냐면 인심이 욕심인데 율곡 선생 주장대로라면요. 인심 사단과 인욕만 있고 인욕이거나 사단이거나죠. 즉 인심도 사단이 되고 끝난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인심도 사단으로 만들고, 그러니까 인심이라는 걸 독자적으로 인정하려고 잘 안 하는 거죠. 즉 인간의 욕심은요, 사단이 되거나 아니면 인욕, 악한 마음이 되거나 사단이 되거나지 인심 자체의 독자적 영역을 좀 존중해 주지 않은 거죠. 욕심은 욕심으로서 또 독자적으로 있는 건데, 여러분 분명히 보세요. 아무리 사단의 인정을 받았더라도 인심 중에 선한 거는 분명히 여러분의 이기적인 목적에서 나온 마음입니다. 애초에. 요걸 좀 이거를 왜 굳이 다 사단으로 덮으려고 하냐는 거죠. 그래서 구봉 선생은 율곡 선생 이론에 좀 반대한 게 이거 있어요. 그래서 인심도심에서도 입장이 좀 다르고 사단 칠정도 입장이 달라요. 그래서 서인 중에 제일 브레인이었기 때문에 구봉 선생의 의견을 알아야 동인과 서인 간의 이론이 다른데, 율곡만을 서인의 대표 이론이라고 치면은 문제가 있어서 제가 구봉 선생을 하는 겁니다. 구봉 송익필 선생은 뭐라고 봤냐면, 이것도 보세요. 답 이수컴 별지니까요. 율곡한테 보낸 견해예요. 율곡한테 이렇게 좀 생각해봐라. 너의 비유는, 율곡이 먼저 비유를 하나 들어요. 본성과 감정의 비유를 들며 설명을 하는데, 보세요. 본성에서 감정이 나오는데 이렇게 율곡 나름의 비유를 드는데, 구봉이 너 얘기는 좀 부정확하다. 내 얘기 들어봐라. 마음을 물에 비유하고 본성을 물이 고요한 물의 어떤 근원이라고 한다면, 감정은 물의 움직임이다. 물이 움직이면 이제 우리 세공의 세계로 들어오죠. 감정인데, 사단은 물의 흐름 자체만을 얘기한 거다. 순수하게. 칠정일 때는 물결까지 통합해서 얘기한 거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구봉은 사단과 칠정을 지금 분명히 구분하고 있죠. 물이 흐를 때 흐름을 사단이라고 하고, 칠정은 물결 파도 치는 것까지 다 얘기한 거다. 그래서 칠정에서 선한 거는 편안하게 물이 파도 치면서 흐르면 성인의 칠정이고 양심의 칠정이고, 시끄럽게 물결 치면서 흐르면 욕심의 칠정이고 악인의 칠정이다. 그러니까 구봉 선생은 분명히 사단을 칠정에서 구분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곡은 사단을 따로 얘기 안 해버리고 있고, 칠정 속에서만 칠정 중에 선한 거 악한 것만 따지고 있고, 구봉은 분명히 사단을 칠정과 분리된 걸로 봐요. 이 순수한, 그래서 제가 이거 구봉 선생의 의견에 이게 제가 그린 그림이 더 맞겠죠. 본연의 마음에서 올라온 순수한, 본성에서 올라온 순수한 열기만을 사단이라고 보고, 세공과 그게 이미 만났을 때, 세공과 같이 검토할 때는 이미 칠정의 세계로 들어온 사단이라고 보자 이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구봉은 이렇게 봤고, 인심도신설에서는요, 율곡이 즉 김장생한테 보낸 편지입니다. 김장생이 율곡한테도 배웠지만 구봉한테 많이 배워서 김장생은 구봉 제자인데, 송구봉 제자라고 당당하게 이렇게 많이 못 알리는 이유가, 송구봉이 신분이 저 윗대 가서 신분이 저기 노비 출신의 신분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음해를 많이 입었기 때문에 서인에서도 구봉 선생을 당당하게 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데 다 구봉 선생의 그 배후에서는 구봉 선생의 의견을 많이 듣고 연구했기 때문에, 김장생은 대표적인 구봉 선생 제자인데, 이 김장생이 율곡 선생 설이 맞다고 본 거죠. 즉 보세요. 인심, 도심, 종신설이라고, 인심도 착할 때는 도심이 된다 하는, 사단이 된다 하는 설을 자꾸 주장하니까, 율곡이 인심에서 발동했지만 도심이 된다고 설명하는데, 그걸 자네는 옳게 여기는 것 같은데 옳지 않다. 잘못됐다 그거는. 인심은, 욕심은 성인도 모두 있는 건데 왜 자꾸 욕심이 도심으로 변해야 되는 건가? 이건 분명히 정자가 다른 마음인데. 그렇다면 성인은 인심이 없단 말인가?
왜 인심을 자꾸 없애려고 하는가 이거죠. 이게 율곡설에 반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봉이 또 뭐라고 했냐면 그 김장생한테 역시 보낸 편지입니다. 희원이라는 게 김장생 말이에요. 희원. 소리, 색깔, 냄새, 맛을 위한 마음을 인심이라고 그러고, 그렇죠? 오감을 위해 발동하는 건 인심. 인의의지를 위해 발동하면 도심이라고 부른다. 도심이 능히 인심을 다스려서 공정함이 사사로움을 이기면, 자 보세요. 도심이 인심을 이기면, 도심이 인심을 이기면 50% 이상 다스리면 공정함이 사사로움을 이겨서 도심이 마음의 주인이 되고, 도심이 인심을 못 다스리면 사사로움이 공정함을 이겨서 인심이 마음의 주인이 돼서 굴러서 인욕이 되어 막을 쏟게 된다. 그냥 이렇게만 얘기하면 되지 인심을 왜 자꾸 도심 만들려고 하느냐 이거죠. 인심과 도심은 정자가 다르다 애초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구봉 선생이 제일 그 자명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것이 주도권 잡느냐가 중요한 거지. 근데 율곡처럼 도심이 주도권 잡았다고 여기 있는 인심을 다 도심처럼 도심이랑 같이 사단이라고 보자는 게 안 맞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봉 선생님. 이해되시죠? 율곡 선생이 좀 보면 좀 그 학설에서 보면 좀 거칠고 좀 급진적인 맛이 있어요. 예, 그래서 구봉 선생이 이것 가지고 이제 좀 비판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봉, 태계, 율곡을 다 보면 이 그림이 맞죠? 저는 이 그림만 기억하시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은 이렇게 생겨먹었어요. 양심에서 올라오는 열기가 있어요. 사단의 열기. 그 열기가 얼마나 퍼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칠정이라고 하는 세공이 사단에 맞게 발동하기도 하고 칠정에 맞게 발동하기도 해요. 즉 어떤 사람이 안 됐다고 할 때 보세요. 어떤 사람이 사업하다 망했대. 은근히 기뻐요. 그러면 지금 욕심의 칠정이에요. 아이고 안 됐네 하는 슬픔이 먼저 올라오면 그 칠정은 사단의 칠정이에요. 희죽거리면 이거는 욕심의 칠정이에요. 막 가슴이 뭔가 벅차오르면서 기뻐지면 그럼 이게 다르죠. 냉정하게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속을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 누가 그러면은 왜 그러면 아까 여기 슬퍼하는 사람하고 이 차가운 사람은 뭔 차이냐? 사단의 열기가 지금 마음에서 주도권을 못 잡고 있으니까. 그럼 만약에 주도권 잡았다면 어떨까요? 벅차오르게 기뻐하다가 제가 늘 얘기한 5분 정도 기뻐하다가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돌아왔어요. 따져봤더니 이건 큰일 날 일이에요. 아이고 안 됐네 하면 돌아온 거죠. 이것도 가능하고 얼마든지 이러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슬퍼하다가 막 하다가 뭔가 이렇게 나중에 희죽거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따져보면 나는 손해 아니지 않나 하면서 이게 나한테는 오히려 이득 아닌가 하면서 기뻐질 수도 있어요. 왔다 갔다 해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의 50% 이상이 뭐가 점유하고 있냐 이것만 잘 보시면 돼요. 양심 분석과 깨어있음과 양심 분석을 통해 늘 마음을 따뜻한 그 마음이 50% 넘게 만들어 놓는 게 공부의 핵심입니다. 유교는 이 정도지 욕심 없애자는 말은 안 해요. 근데 율곡이 자꾸 욕심을요, 자꾸 이렇게 없애고 싶어 했어요. 욕심은 선이냐 악이냐 해가지고 악하고 선으로 나눠서 욕심 중에 선한 것도 사단으로 보려고 했다는 거. 좀 약간 무리한 입장인데 그 면후 곽정선 선생 가면은 율곡설의 이런 부분도요, 받아들여 줍니다. 즉 좀 뭐 그렇게 부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좀. 예, 선을 한 대 1조 했으니까 좀 높여줘도 뭐 무리는 없지 않냐 이렇게 많이 용인해 줍니다. 그러니까 퇴계 선생 계열의 제자도 그렇게까지 용인해 주는 거 보면 나중에 가면 좀 통합적으로 이렇게 율곡 퇴계설이 통합적으로 되고 통합되다 보면 딱 구봉설 비슷해져요. 구봉 홍익필이 참 대단한 게 이런 좀 고수들의 말은요 안 놓쳐요. 작은 디테일한 것까지. 별말 아니게 한 것 같은데 안에 디테일한 것까지 다 감안되어 있습니다. 이 율곡설 같은 경우는 보면 디테일한데 뭔가 빠져 있는 게 있어요. 이 율곡 같은 경우 그 레벨이 더 구봉보다 낮다고 하는 게 이건 학설 주장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태계 선생도 뭔가 치밀한 것 같은데 뭔가 빠뜨려져 있죠. 이발 기발해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빠뜨려진 게 나와요. 그러면 이분이 좀 이제 더 좀 아래 레벨이고 그냥 쉽게 던진 말 같은데 따져봐도 다 맞아요. 그러면 더 고수의 말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문집 놓고 보면 다 보여요. 못 숨겨요. 그래서 그냥 좀 이런 것도 감안해서 보시면 재밌습니다.